예, 반갑습니다. 실버바인 UE4 루아 UE4에서 루아 사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전형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지스타 때 발표된 드래곤 하운드라는 게임 그 개발팀의 엔지니어링 책임을 맡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어니얼이랑 그다음에 I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농담이 아니고 자율주행 엔지니어를 좀 찾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에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의 자율주행 좀 웃긴 주제이긴 하지만 말의 자율주행을 지금 어떻게 할까 AI로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블루프린트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이 어떤 것들이 기존에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좀 사례를 몇 개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이제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의 사용법, 내부 문서가 있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만들 생각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는데 뒤에 두 개는 약간 내용이 좀 많고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발표 시간 보면서 제가 뭐 빠르게 넘어가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는 NDC 다시 보기에는 물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저희 본부 발표는 제가 취합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 본부에서 발표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취합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중에 슬라이드 쉐어로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얼 블루프린트. 이 발표 들으러 오신 분들은 어니얼 블루프린트는 다 써보셨을 거예요. 어니얼에서 제공하는 노드 기반의 비주얼 스크립팅 시스템입니다. 장점이 되게 많아요. 배우기가 정말 쉽고요. 그 다음에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서 튜토리얼 조금 보거나 하면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머 아니더라도 간단한 로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관점에서 이런 걸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런 종류의 언어는 이 데이터의 흐름, 그 다음에 상태 같은 걸 기술할 때 눈에 잘 보이니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니얼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이제 머티리얼, 쉐이더 프로그래밍 할 때 이 노드로 다 작업을 하고 이거는 어니얼 4뿐만 아니라 어니얼 3 때부터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상태 기계, 스테이트 머신 만들 때도 애니메이션 그래프 작업할 때도 이 노드 그래프가 기존 방식보다는 아주 강점을 보입니다. 단점이 이제 장점도 되게 많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그림처럼 복잡도 관리가 되게 어렵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프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작업이 되게 어렵죠. 이게 바이너리 포맷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내부에서 이제 블루프린트는 퍼포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체크아웃 좀 막 풀어달라고 사방에서 계속 막 언제 체크아웃 풀어주시나요? 뭐 이런 저희는 내부 도구로 슬랙 쓰고 있거든요. 슬랙 좀 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니얼의 내부 이제 블루프린트 디프 툴인데 어렵죠. 뭐가 변경됐는지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디버깅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블루프린트 디버깅 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지금 저 그래프에서 뭐가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그래서 흰 선이 뒤로 지나갔죠. 저 가운데 노드가 실행이 안 돼요. 이걸 실제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눈 크게 뜨고 디버깅을 해야 되는 아주 웃긴 사태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혼자 쓰기는 되게 쉽다. 근데 같이 쓰기 어렵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해결책은 블루프린트 안 쓴다. 실제로 이렇게 한 팀도 좀 있어요. 블루프린트 쓰지 말자. 근데 블루프린트를 안 쓰게 되면 이터레이션, 작업 이터레이션, 프로토타이핑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대신 텍스트 스크립트 언어 루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크립트 언어를 어니얼에 붙인 사례가 뭐뭐 있나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니얼에 이미 있어요. 2014년인가 15년인가 에픽에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플러그인 만들 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주 되게 훌륭한 플러그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스쿠컴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유명한 건데 자체 언어를 쓰고 있는 이제 어니얼 플러그인이거든요. 얘도 괜찮습니다만 이제 뭐 그 언어를 또 새로 배워야 한다는 약간 부담감이 있죠. 근데 올해 1월에 에픽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료로 풀리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떻게 어니얼에서 텍스트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어니얼 3에 이제 어니얼 스크립트처럼 그런 걸 도입하려나 뭐 이런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니얼의 스크립트 플러그인인 것 같아요. NC에서 만들었죠. 어니얼 JS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어니얼에 붙였어요. 되게 좋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어니얼 그 NC의 내부 어니얼 4 프로젝트에서 이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니얼에 이게 언제 들어왔더라? 19인가 20쯤에 생긴 것 같은데 파이썬을 통합한 플러그인이 에픽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다만 이거는 게임 런타임에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 에디터를 툴 만들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라고 만든 건데 근본적으로는 엔진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개조를 잘 하면 게임에서도 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노 UI라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MS에서 이제 공식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직원이 이제 취미로 만들고 있는데 C# 꿈 같죠. C#을 붙였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혼자 만들다 보니 뭐 물론 저도 거의 혼자 만들었긴 했습니다만 C#이 덩치가 되게 크죠. 단넷 런타임 뭐 모노를 썼을 것 같은데 모노를 붙이는 게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언리얼 엔진 파이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게임에서 실제로 쓰려고 파이썬 만들었는데 파이썬을 붙인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루아 플러그인이 있는데 언리얼.루아라고 해서 이게 언리얼의 루아를 스크립팅하는 방법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딱 그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텐센트에서 자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텐센트에서 개발하는 언리얼 4 게임들이 다 이걸 쓰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텐센트에서 만들고 있는 루아 플러그인입니다. 이 정도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만든 뭐 루아 플러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개발 동기는 아까 블루프린트 장단점에서 좀 나왔는데 블루프린트 지옥에서 좀 탈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블루프린트를 쓰고 6개월, 7개월 지나니까 이제 블루프린트 코드가 많이 쌓였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만든 게 내일 깨지고 체크아웃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싶어서 C++로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도를 했지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일단 옮기는 작업이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수도 하기 쉽고 자동화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작업자가 많이 스트레스를 몇 달 동안 계속 이걸 하고 있으니까 막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잡은 목표는 이렇습니다. 블루프린트 복잡도를 좀 낮춰보고, 그리고 협업이 쉬워야 된다. 여러 명이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브랜치, 머징, 코드 리뷰 이런 거 좀 상식적으로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그냥 제일 무난하게 텍스트 스크립트를 끼얹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루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루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타입 언어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왜 루아를 선택했냐면 프로젝트의 전 프로젝트 마비노기 듀얼, 이게 루아로 99% 코드가 다 루아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기획자도 좀 루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 고민 없이 그냥 루아를 선택을 했고요. 아마 저에게 충분한 시간과 예산이 있었다면 C샵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기존에 예를 들면 텐센트에서 만든 루아 플러그인 안 썼냐 하면, 그 플러그인들은 제가 필요한 요구사항에 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루아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스크립트 언어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스크립트 언어가 너무 좋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능력의 제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를 좀 제한하고자, 특히 루아로 블루프린트를 파생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는 플러그인들이 있긴 한데, 물론 그것도 좋긴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 가면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그쪽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랑 코드 품질, 언리얼 컨벤션이 좀 특이하죠. 근데 특이하다고 안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로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자체 개발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름이 길죠. 저는 그냥 루아 플러그인 내지는 SUE4 루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작년 6월부터 개발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깃허브에 오픈소스 올렸습니다. 저 주소 가보시면 있고요. 좀 많이 좀 구경해 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을 소개를 하자면, 소스 코드처럼 루아를 다루는 거예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다른 플러그인들 보면 언리얼 어셋으로 루아 코드를 다루는 플러그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언리얼 에디터에서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드에다가 코드를 직접 쓴다든지,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그렇게 되면 리뷰도 어렵고 머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루아를 순수하게 소스 코드랑 동등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코드 생성을 하면 프로젝트에 루아 파일이 보여서 C++ 코드 작업하다, 루아 코드 작업하다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버깅 되게 중요하죠. 디버깅 도구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만든 그 VS 코드용 루아 디버거 플러그인이 있는데 얘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업 스크린샷 하나 올려봤는데 저렇게 디버그 텍스트도 출력되고 아웃풋 창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인스펙션도 할 수 있고, 그냥 상식적인 디버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특징이 이제 저는 루아 스크립트를 쓰는 이유가 저희 프로젝트에 복잡한 블루프린트 그래프를 루아로 바꿔보자,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떤 블루프린트 함수가 있을 때 얘가 호출되면 자동으로 걔에 대응하는 루아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고 그 파라미터 전달 과정 같은 거를 좀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블루프린트 함수가 호출되면 오른쪽에 루아 코드가 실행되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기능을 디스패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고, 어떻게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효과를 봤느냐,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드래곤 하운드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PC 게임이고, 뭐 한 대여섯 명 평균적으로 대여섯 명 참여해서 하는 멀티 게임입니다. 처음에 루아를 도입했을 때 이제 이건 많이 하는 건데 데이터 포맷으로 루아를 활용하는 거 이거는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AI가 그 전까지는 그냥 자체 텍스트 파일 포맷이었는데 그냥 그거 안 쓰고 루아로 바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뭐 스크립트 언어를 도입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작년 지스타에 저희가 나간 데모를 내보냈는데 이게 한 플레이 시간이 5분 정도 돼요. 5분 정도 돼서 5명이 멀티를 할 수 있는 언리얼 데디케이티드 서버로 하는 전투 미션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루아를 써서 미션 스크립트를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자가 한 6명 정도 되고 저 중에 프로그래머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다른 루아 코드도 있습니다만 제일 뚱뚱한 미션 루아 스크립트 코드 하나 보면 한 3,000 라인 정도 되고 커밋이 한 358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스크린샷은 저희가 그 지스타 하고 나서 내부 회고 리뷰를 좀 했는데 그때 발표 자료입니다. 코드가 대충 이렇습니다. 뭐 글자라 잘 안 보이시죠?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고 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작업했다. 그것만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코드 좀 보면 뒤를 보지 않는 이제 오늘만 사는 코드를 이렇게 막 작업을 했죠. 스크립트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좀 부담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대충 보면 언뜻 보면 C++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디자이너라고 했는데 이제 기획자를 뜻합니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모두 루아 썼고요. VS 코드, 기획자는 VS 코드 썼고 엔지니어는 뭐 선택이에요. 뭐 VS 비주얼 스튜디오 써도 되고 VS 코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저장소는 당연히 Git을 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루아를 안 썼으면 일정을 맞추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스크립트 도입하면 하는 게 이제 UI 코딩할 때 스크립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 UMG를 쓰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복잡한 좀 그래프가 있으면 루아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실제로 이제 아래로 옮기면 이 정도 되는데 위에도 되게 뭐 나쁘지 않은 그래프예요. 저 정도면 선 정리를 되게 깔끔히 잘 했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그래프 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왼쪽도 나쁘진 않아요. 저 정도면 되게 깔끔하게 선 정리 잘한 그래프인데 코드로 바꾸면 오른쪽과 같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 글자라 뭐 자세히 안 보일 텐데 왼쪽이 이제 C++이고요. 오른쪽이 루아 코드예요. 그래서 C++ 코드를 루아로 옮기면 한 대충 이런 느낌으로 번역이 된다. 참고하시고 좀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아로 고치니까 코드 변경점을 디프 보면 되니까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C++ 코드 아까 제가 처음에 뭐 블루프린트 BP2C PP라고 해서 블루프린트를 C++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관리는 쉽지만 이제 뭐 하나 고칠 때 이 작업 핑퐁이 좀 심했거든요. 디자이너가 엔지니어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좀 찾아가면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루아로 하니까 되게 고치기가 쉬워서 좋았습니다.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뭐 문서화를 좀 해놨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깃허브에 이 내용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아니요, 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많이들 보시고 피드백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좀 피드백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그도 제보해 주시고 개선할 점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저에게 메일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루아도 코딩 컨벤션을 언리얼 코딩 컨벤션을 쓰고 있어요. 저런 루아 코드 못 보셨을 거예요. 아주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희한한 컨벤션이죠. 그 다음에 깃허브에 샘플 프로젝트를 올려놨는데 언리얼 기본 템플릿 중에 이제 그 자동차 운전하는 비이클 있잖아요. 이거 블루프린트 버전이 있는데 그 블루프린트를 걷어내고 루아로 옮긴 샘플이 있으니까 이거 처음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키스맷, 뭐 매스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도 한 땀 한 땀 다 그냥 토하면서 코드를 옮겨놨습니다. 문서화도 해놨고요. 그리고 main.rua처럼 이제 맨 처음 실행되는 루아 파일 같은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저런 코드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C샵으로 치면 뭐 임포트 하듯이 이렇게 타입을 땡겨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릴로딩도 넣었는데요. 개발 기능 한정인데 루아 스크립트 코드들을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가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릴로딩 할 수 있으면 릴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게임 실행 도중에 이제 코드를 좀 고쳐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개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팁인데 상태 클래스의 어떤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블루프린트 변수도 있고 뭐 C++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루아 변수도 있을 텐데 루아 변수를 많이 만들지 않고 루아 컨텍스트라는 객체 하나에다가 다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루아 상태와 그 바깥 상태를 격리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드 관리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충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6개월, 7개월, 1년, 2년 지나면 이 복잡도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고 엔지니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잡도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게 조심조심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언리얼의 특징이에요. 함수 뭐 속성 이름 같은 거를 루아에서 실수로 대소문자 잘못 써도 이게 실행이 돼요. 근데 실행이 되는 이유가 언리얼이 내부적으로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고 함수란 속성 이름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개발 빌드에서 감지를 할 수 있지만 혹시나 뭐 감지 안 된다 하더라도 실행이 되기 때문에 좀 사실 되게 불안하죠. 불안한데 이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 함수가 실제로는 겉으로 보이는 노드 이름과 실제 함수 이름이 달라요. 저런 이벤트 함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좀 이쁘게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아까 이제 디스패치 할 때 블루프린트 어떤 함수가 디스패치 되면 그 블루프린트 함수 이름과 같은 루아 함수를 찾아서 실행을 하는데 근데 저렇게 복잡한 이름이거나 뭐 자동 생성된 이름이면 그거를 루아 이름으로 함수 이름으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름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루아에서 바깥쪽 언리얼 오브젝트에 대한 강참조를 금지를 했습니다. 언리얼도 GC되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루아도 GC가 있는데 두 GC되는 객체를 레퍼런스를 거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코너 케이스가 좀 있어서
처음에는 됐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루아에서 어떤 참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블루프린트 같은데 참조를 만들어 두고 루아에서 그 참조를 갖다 쓰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약간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지원하는 루아 버전은 5.3.4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5.1.5 제일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큰 차이는 없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게 뭐 인티저 타입이 생겼다라는 거, 그 다음에 페어스 메타 함수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5.3.4 안 쓰고 5.1.5를 쓰는 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게 JIT가 5.1.5까지만 지원하죠. 근데 저희는 JIT 지원은 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다기보다는 중요치 않아서 그렇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루아 코드가 성능의 이제 병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내부에 이제 루아 코드 넣어놔서 혹시 플러그인 컴파일할 때 뭐 루아 라이브러리를 직접 가져다 쓰는 뭐 다른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좀 귀찮으니까 저는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코드를 손을 댔는데, 예를 들면 많이 쓰는 루아 소켓 같은 건 아예 그냥 코드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OPAlt가 뭐냐면 이게 없으면 디버깅 할 때 그 루아 디버그 후 죄송합니다. 루아 디버그 훅을 써서 엄청 느려요. 근데 그래서 약간 코드에 손을 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발생시키는 그 옵코드를 이용해서 좀 빨리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패치입니다. 소스 코드로 제가 관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깃을 설치하지 않는 뭐 아티스트 분들은 너 다 깃을 깔아서 뭐 업데이트 할 때 깃 풀하고 뭐 이러느냐 귀찮게. 근데 그렇지 않고요. 빌드 머신에서 소스 코드를 압축 파일로 묶어서 번들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루아 번들 파일을 저희는 이제 퍼포스를 쓰고 있으니까 퍼포스에 이제 서밋을 하고 아티스트 분들은 그 서밋된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 빌드는 당연히 이제 루아 소스 코드를 배포를 보통은 안 하죠. 보통 안 하기 때문에 번들 파일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플러그인 모듈 만들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두 개 있죠. 런타임 모듈 하나랑 에디터 모듈 하나 있는데, 코드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언리얼 헤더 툴 UHT 플러그인이 있어요. 아마 UHT 플러그인은 자, 플러그인 모듈 안 만들어 보면 평소에 만들 일이 없을 텐데, 이제 UHT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디터에는 코드는 거의 없고 딱 간단하게 이거 하나 있어요. 루아 VM을 코드에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셋으로 관리를 해서 같은 VM을 쓰고 있는 어셋들을 좀 쉽게 레퍼런스를 에디터 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코드젠 다시 설명드리면 좀 디테일한 얘기는 뭐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얘가 루아 바인딩 코드 생성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파라미터 테이블 생성하는데, 후자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태틱 바인딩 코드, 루아를 붙여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수동으로 만드는 거 되게 노가다라서 코드젠으로 언리얼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있고, 엔진 코드를 만들면 대충 한 8만 라인 정도 나와요. 한 소스 코드 양만 한 4메가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플러그인 컴파일 할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빌드 타임이 뭐 그렇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코드가 대충 뭐 이렇고요. 게터, 세터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왜 코드 생성을 했냐면, 이거 코드 생성하지 않아도 언리얼 리플렉션만으로도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성능이 좀 느리죠. 언리얼 리플렉션이 많이 느리기 때문에
뭐 리플렉션이 빠를 수는 없죠. 그래서 코드젠을 했고 대충 한 2배 정도 빠른데 아마 지금 제가 최적화를 빡세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최적화 많이 하고 그러면 한 4배, 5배 정도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배 정도 빠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바인딩을 기본적으로 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 시간이 한 10초, 30초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 도저히 30초 못 참겠다, 10초 못 참겠다 싶으면 꺼둘 수 있고요. 디폴트 파라미터 테이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C++ 함수 예를 들어보면 파라미터 기본값을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루아에서 얘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C 함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C++ 함수 호출하듯이 호출하면 디폴트 파라미터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는데 루아에서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의 디폴트 파라미터를 루아에서 알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루아 테이블로 쭉 출력을 해서 사용자가 코딩할 때 루아에서 파라미터를 전달 안 했으면 이 디폴트 파라미터 테이블 참조해서 그 값을 전달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뭐 예외 처리 그냥 상식적인, 이거는 뭐 루아 붙여보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처리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에 이제 유닛 테스트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최대한 많이 유닛 테스트 좀 붙였습니다. 한 200개, 3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디버깅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VS 코드 루아 디버그 이거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아 붙이면 이제 항상 하는 게 루아 값을 바깥, 그러니까 뭐 시블불이나 블루프린트에 저장하기, 그 다음에 루아에서 바깥쪽 객체 저장하기, 이 2개 이제 신경 쓸 텐데 저희는 이제 뭐 루아 밸류라는 타입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웬만한 루아 타입은 다 하고 있고, 지금 코루틴 하나만 루아 밸류에 저장을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뭐 코루틴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코루틴을 쓰게 된 게 올해라서 아직 제대로 지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루아 스택에 푸시할 수 있는 타입들, 뭐 C++ 웬만한 타입들 다 되고, 스트럭트는 이제 U 스트럭트만 돼요. 당연히 타입 정보를 알 수 있는 값이 이제 U 스트럭트밖에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스트럭트는 안 되죠. 그 다음에 U 오브젝트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푸시할 수 있는 건 T-array 같은 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T-array 등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좀 필요에 비해서 코드가 약간 복잡해져서 포기했고요. 다만 이런 게 필요하다면 U 스트럭트에 T-array를 넣고 U 스트럭트를 전달하는 식으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루아에서 이제 언리얼의 U 프로퍼티 자유롭게 다 접근할 수 있고요. 프로퍼티는 뭐 컨테이너 타입 다 됩니다. 뭐 일반 배열, T-array, T-map 다 되고요. 페어스로 이렇게 순회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루아에서 유저 데이터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프록시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 마치 루아 테이블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약간 골치 아픈 게 T-array 내부 멤버를 가져왔는데 T-array를 뭐 리사이즈하면 메모리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제 루아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터지니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사본을 반환합니다. 원소에 대한 사본을 반환하고요. 복사 비용이 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사 비용이 좀 부담되거나 나는 참조 가지고 바로 쓰고 버리겠다는 확신이 들 때는 참조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루아에서 클래스 함수 호출하는 거는 이제 루아 함수 호출하는 거랑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다음에 엔진 코드 보면 앞에 접두사로 K2가 붙어 있는 함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블루프린트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지만 디스플레이 네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K2 붙어 있는 함수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루아에서 K2 다 붙였다가 귀찮아서 함수 한번 호출하면 그 함수를 찾아보고 없으면 K2 붙여서 찾아보고
이렇게 약간 편의성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루아에서는 U 펑션만 호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수도 있어서 U 펑션 아닌 것도 할 수 있도록 바인딩 코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뭐 좀 디테일한 얘기니까 GitHub에서 직접 코드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파라미터 전달 정도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C++ 함수가 있었을 때 파라미터 쭉 있으면 이제 루아로 쭉 전달이 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패스 바이 포지션, 위치 전달 뭐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파이썬처럼 패스 바이 네임으로 이름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건 루아는 C++이랑 다르게 반환값, 함수 반환값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상수 컨스트 아닌 참조면 이제 출력값이라 기대를 하고 루아 함수 반환값으로 쭉 주고 있습니다. 뭐 C++에서 루아 함수 호출하는 건 뭐 평범하니까 뭐 굳이 뭐 자세히 설명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약간 특이한 게 그러니까 언리얼 딜리게이트의 루아 함수를 바인딩 이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걸 지원했고, 이 부분 구현이 좀 약간 되게 약간 트리키한 구현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프린트 디스패치. 이제 이게 약간 처음 보신 분들 되게 신기한 기능인데, 저기 자세히 보시면 함수 입력 핀들을 보통 상식적이면 디스패치에다 이렇게 다 핀을 꼽아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함수의 파라미터가 바뀌면 그 디스패치 함수에 다시 그 핀을 다 꼽아줘야 돼요. 근데 실수하게 되면 함수 호출했는데 파라미터가 없어서 루아 코드 한참 디버깅했는데 알고 봤더니 블루프린트에 핀이 빠져 있더라. 이러면 되게 짜증나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좀 하기 위해서 저 디스패치 함수가 호출되면 얘가 그 블루프린트 스택을 이렇게 쭉 뒤져가지고 파라미터 찾아서 직접 가져오는 식으로 편리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프린트 함수만 디스패치 되면 되는 게 어디냐, C++도 해달라 막 그래서 네이티브 디스패치라고 불리는 C++ 디스패치도 만들었는데, 뭐 이것도 블루프린트처럼 C++ 스택을 막 뒤지느냐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루아에서 C++에서 루아 함수 호출하는 거를 뭐 적당히 디스패치라는 이름을 감싼 거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름만 좀 거창한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함수로 호출했는데 루아 함수는 뭐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어떤 블루프린트 타입과 그에 해당하는 루아 파일을 이름을 반환하는 함수를 디스패치 핸들러 팩토리 이렇게 부르고, 이거는 이제 게임 프로젝트마다 용도에 맞춰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 저는 아직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만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다 보면 루아에서 루아 함수를 바로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디스패치 핸들러에서는 디스패치 핸들러를 저쪽 그러니까 상대의 블루프린트 함수를 만들고 그거를 루아로 구현해서 그걸 호출하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나 함수 만들 때마다 블루프린트 가서 함수 선언 껍데기 만들어 놓고 다시 루아 작업하고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루아에서 루아를 바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편리하긴 합니다만 루아 코드를 보면 이게 디스패치하는 함수인지 아니면 그냥 직접 부르는 함수인지를 코드만 봐서는 그렇게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리하긴 합니다만 더 좋은 보완책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딩 컨벤션을 만들어서 디스패치하는 함수는 앞에 뭐 이름에 다이렉트를 항상 붙인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루틴이랑 멀티스레드는 루아 자체가 원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멀티스레드가 필요하면 VM을 아예 분리시켜서 하면 되고요. 코루틴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충분히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코루틴 빡세게 쓰고 있긴 한데 뭐 혹시 깨질 수 있겠죠. 아직
예, 그런 케이스는 못 봤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깃허브에 올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개발 끝 이런 거 아니고, 게임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 문서 깃허브에 올라간 게 다 한글인데 열심히 번역을 해서 영문으로도 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블루프린트 산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루아를 썼고요. 다만 이제 루아를 막 적극적으로 타입을 만든다든지 대부분의 코드를 다 루아로 만든다 이렇게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고, 블루프린트의 복잡한 함수를 루아로 구현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 소스 코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지금 슬라이드에 나온 외부 자료들의 링크는 이렇습니다. 나중에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